안녕하세요.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회 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를 맡은 손주희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논문 주제는 국악을 소재로 한 디지털 콘텐츠의 특징이라는 제목을 가진 논문입니다. 이렇게 포스터를 완성된 형태로 제작해 두었었기 때문에 이 포스터 포맷 그대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연구의 연구 목적, 1장 인트로덕션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대중매체에서 아이돌 그룹이나 대중가요 그룹에서 발표한 국악 신곡들이나 아니면 풍류대장이나 조선 팝스타와 같은 퓨전 국악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다소 편성이 되어서 화제를 이끈 것과는 별개로 가요 형태의 이런 국악 가요 외의 국악 소재 디지털 콘텐츠의 사례들은 대중의 이목을 끌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선행연구에서는 그 원인에 대해서 국악 소재의 디지털 콘텐츠가 제작된 사례가 워낙에 적고 이에 관한 학술적인 연구 또한 굉장히 미미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국악을 소재로 한 디지털 콘텐츠의 개발 현황과 그 특징에 대해서 사례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본 연구가 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지니는 점은 타 선행연구에서는 디지털 콘텐츠를 교육과 오락의 측면에 집중해서 분석을 했으나 본 연구는 국악과 디지털 콘텐츠의 연계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세부적인 분석 기준을 세워서 각 카테고리별 특징을 도출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국악 소재 디지털 콘텐츠가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제시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닙니다. 또한 본 연구는 2009년부터 2022년까지의 국악 디지털 콘텐츠의 연도별 추이를 정리했다는 점에서도 동향 연구로서의 의의를 지니게 됩니다. 2장 Theoretical Background 이론적 배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디지털 콘텐츠란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해서 서술을 해놨는데요. 디지털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을 매개로 해서 사용자에게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생산물입니다. 이는 문자, 음성, 부호 등을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해서 디지털 포맷화시킨 것이고 그 제작 기술뿐만 아니라 소비, 유통 등의 전 과정의 산업을 일컫는 폭넓은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행연구들에서는 종합적으로 디지털 콘텐츠의 유형을 정보 콘텐츠, 오락 콘텐츠가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연구 기준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악 소재 관련 선행연구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가 굉장히 미미했고 그 중에서도 연구된 논문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클레이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국악 교육 콘텐츠 개발 연구와 원격 수업을 위한 판소리 교육 콘텐츠 개발 연구가 있었고 그 외에 작품 제작 연구로는 VR 기반의 국악기기 연주 체험 프로그램 제작 연구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연구 방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의 사례 조사를 위해서 유튜브나 논문 검색을 통해 국악 디지털 콘텐츠 및 국악 게임의 키워드 검색 시 도출되는 결과를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사례 범위 기준을 2009년부터 2022년으로 설정한 근거는 2009년부터 아이폰이 국내 처음으로 출시되었고 이듬해 삼성전자에서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한 갤럭시 S가 출시되면서 각종 애플리케이션이나 모바일 게임 등의 디지털 콘텐츠가 본격적으로 제작된 시기라는 것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상기 말씀드린 것처럼 타 선행 연구에서 국악 콘텐츠의 교육적 의미에만 집중해서 분석한 것에서 더 나아가서 국악과 콘텐츠의 기능적, 내용적 연계성을 함께 분석하기 위해서 수집한 사례를 크게 콘텐츠의 기능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으로 나눴고 각 카테고리를 세부적인 하위 항목으로 재분류해서 분석을 시도했습니다. 기능적 측면의 하위 항목으로는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정보 콘텐츠, 오락 콘텐츠를 포함시켜 분류한 기준에 공연 콘텐츠와 교육 콘텐츠 항목을 추가해서 사례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총 20건의 사례 중에서 정보 콘텐츠에 해당하는 사례는 5건, 공연 콘텐츠는 5건, 교육 콘텐츠도 6건, 오락 콘텐츠는 4건이 있었습니다. 내용적 측면의 하위 항목으로는 콘텐츠에 묘사된 서사적 표현과 유의적 표현,
예술적 표현, 그리고 고정적 표현의 네 가지를 분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4장 연구 결과 부분입니다. 연구 결과는 먼저 이렇게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유형화된 표로 제시를 했고요. 지금부터는 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콘텐츠를 분류를 하고 기능적 측면에서 바라본 분석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콘텐츠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카이브 시스템이나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소프트웨어, 그리고 메타버스 기반의 플랫폼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연 콘텐츠의 경우에는 연주회에서 국악 연주자나 댄서가 LED 조명으로 장식된 전자국악기와 LED 무대 의상을 입고 공연을 진행하는 경우와 무대 배경의 연출 요소로 집어넣은 대형 미디어월에 3D 프로젝션 매핑 영상을 띄워서 국악 연주의 구성을 더욱 다채롭게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교육 콘텐츠의 경우에는 주로 유튜브에 업로드되는 교육적인 영상이나 애니메이션 형태로 제작된 국악 관련 스토리텔링 콘텐츠가 주를 이뤘습니다. 오락 콘텐츠는 게임이 주를 이루었고요. 그 형태는 단순한 리듬 게임인 경우와 국악과 관련된 스토리텔링이 주가 되는 스토리텔링 서사 게임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기능적 측면에 관한 표를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용적 측면에 관한 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악이 지닌 역사적인 면이라든지 그런 스토리텔링적인 내용적 측면에 집중한 스토리텔링 컨텐츠는 서사적인 표현과 유의적인 표현, 그리고 예술적인 표현과 고증적인 표현이 두드러진 컨텐츠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예술적인 표현이 두드러진 컨텐츠들은 주로 상기 말씀드렸 미디어월이나 LED 의상이라는 무대 연출 요소를 활용한 연주회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정보 콘텐츠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하게 업데이트 작업을 통해 개선되어 오고 있는 국립국악원의 국악 아카이브 서비스가 있었고 2010년대부터는 기업과 대학의 협업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사례가 두드러졌으며 2020년대에 들어와서는 메타버스 기반의 플랫폼에서 아바타들을 활용해서 국악 공연을 재현하는 콘텐츠 제작 방식으로 그 흐름이 변화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20가지 사례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 교육 콘텐츠였는데요. 그 이유는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에게 접근성이 편리한 유튜브 동영상 등의 포맷으로 콘텐츠를 제작해서 어디서나 쉽게 국악을 접할 수 있도록 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결론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들을 살펴보고 나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향후 제작될 국악 소재의 디지털 콘텐츠에서 개선이 될 필요가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례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교육 콘텐츠는 그 포맷이 2D 애니메이션의 단순한 형태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3D 그래픽 및 VR 기반 혹은 메타버스 플랫폼 기반의 새로운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서 아이들의 흥미를 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둘째, 국내 최대의 웹 기반 국악 자료 공간인 국악 아카이브는 역사적인 문헌, 영상뿐만 아니라 최근 개발된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갖춘 국악 소재 디지털 콘텐츠나 에듀테인먼트 성격을 지닌 미디어 콘텐츠들을 검색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해서 젊은 세대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셋째,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국악 콘텐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근 국악 공연에서 활발하게 쓰이고 있는 3D 프로젝션 매핑 영상을 공연장뿐만 아니라 인터넷 환경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연 실황 등을 유튜브 등의 플랫폼을 통해 공개해서 홍보 활동을 넓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과거에는 리듬 게임의 형태에 국한되어 있던 국악 소재의 게임이
최근에는 중소기업 혹은 소규모 팀 중심의 스토리텔링 기반의 개인들이 개발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학술 연구를 진행하는 향후 연구자들 또한 리듬 게임 형식을 탈피한 스토리텔링 게임 기획 등의 작품 제작 연구 형식의 연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국악 소재의 디지털 콘텐츠는 끊임없이 양산될 것이고 그 제작 기술 또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것인데 이에 따라서 국악과 첨단 기술의 융합으로 탄생되는 미래의 국악 소재 디지털 콘텐츠를 계기로 우리 전통 문화가 침체 위기에서 벗어나 점차 대중화되어 세계적인 문화 유산으로 자리 잡길 기대합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서댕연구에서 언급한 국악 소재 디지털 콘텐츠 관련 학술 연구의 부족이라는 한계점을 해소하고자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개발 현황을 알아봤고요. 사례를 본 연구만의 분석 기준에 적용해서 특징을 도출한 후 향후 개선점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연구에 의의를 지닙니다. 맨 밑에는 참고 자료를 기재해 놨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